안녕하십니까? 다른 영상처럼 남의 영상을 복사해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동의보감에도 나온 검증된 방법 및 정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천천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50여 년간 피부과 진료를 해온 현장의 경험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바로 그 검버섯,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이라 부르는 이 피부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버섯은 왜 생기나? 그냥 나이 들어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이거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거죠? 어머니도 그러셨고, 언니도 그러셨고, 저도 나이 드니 똑같이 생기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검버섯은 노화의 대표적인 흔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지 나이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검버섯의 의학적 정의와 발생 과정. 검버섯, 즉 지루각화증은 피부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입니다. 종양이라는 말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암과는 전혀 관계없는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양성 변화입니다. 단지 보기 불편하고 외관상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이지요. 이 검버섯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 즉 표피의 각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생기는 것으로 마치 피부가 오래된 벽처럼 낡고 덧칠되는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갈색, 때로는 검은색으로 올라오며 모양은 평평하거나 돌출되어 있고 표면은 거칠거나 기름져 보이기도 합니다. 자외선 노출, 그 은밀하고 집요한 주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무심코 바르지 않은 날들, 외출할 때 우산 하나 없이 햇볕 아래를 오갔던 날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피부는 점점 더 멜라닌을 만들고 손상된 세포를 보존하려 하며 결국 검버섯이라는 결과물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얼굴, 손등, 목, 이 세 부위에 유독 검버섯이 잘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햇볕에 가장 자주 노출되며 피부가 얇고 방어력이 떨어지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유전과 체질.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검버섯이 많은 경우 유전적인 피부 각질세포의 반응성이 높은 체질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호르몬 변화 역시 검버섯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 혹은 남성 호르몬 균형이 깨진 중년 남성의 경우에도 피부의 색소나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자극. 잘못된 피부 습관도 한몫. 다음은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반복해온 피부 자극 습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기. 알코올이 강한 화장품 사용. 강한 스크럽제나 필링제 남용. 피부가 붉게 달아오를 정도의 마사지를 자주 하기. 이런 행위들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세포 회복에 혼란을 주고 결국 각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게 만듭니다. 검버섯은 피부에 과잉 반응이 남긴 흔적이기도 한 셈입니다. 검버섯은 피부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검버섯은 나쁜 것이 아니라 피부가 나에게 보내는 시간의 편지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검버섯은 피부가 이만큼 세월을 견뎌냈어요 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때로는 그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고 피부의 언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레이저나 연고로 제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검버섯은 피부 노화, 자외선, 유전,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양성 변화입니다. 자외선 차단, 피부 자극 최소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예방의 핵심입니다. 검버섯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이자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거울을 볼 때 검버섯이 보이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피부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 그 물음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피부 건강의 시작입니다. 바나나 껍질 피부 보약으로 재발견. 수십만 원짜리 에센스보다 바나나 껍질이 낫습니다. 앞서 우리는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 검버섯을 집에서 돈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안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재료는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무심코 쓰레기통에 버리던 바나나 껍질입니다. 혹시 이 말에 이제 별걸 다 바르라고 하네하고 웃음이 나셨다면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편견을 완전히 바꾸시게 될 겁니다. 바나나 껍질의 피부학적 효능. 우선 바나나 껍질이 피부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천연 BHA 살리실산, 부드럽게 각질 탈락. 바나나 껍질의 안쪽, 즉 우리가 먹지 않는 하얀 섬유질 부분에는 피부과에서 흔히 여드름이나 각질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 바로 BHA 살리실산이 자연 그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검버섯의 겉껍질처럼 두꺼운 각질층을 자극 없이 천천히 녹여내는 작용을 합니다. 화학적 필링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매일 천천히 반복함으로써 순한 각질 제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2. 루테인 강력한 항산화 앤드 색소 침착 예방.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루테인입니다. 보통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 성분이 사실은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항산화제입니다. 검버섯은 햇빛과 멜라닌 색소 축적으로 인해 점점 짙어지기 때문에 루테인의 보호 작용은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이미 올라온 검버섯의 색소를 엷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얼굴 옆에 올라온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레이저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몇 달 지나면 다시 올라왔고 피부는 오히려 예민해졌습니다. 그때 제가 실험 삼아 건네본 것이 바로 이 바나나 껍질이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매일 문질러 봐요. 남편은 어이없어 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과일 껍질까지 얼굴에 바르라고 해요? 하지만 3주 후 남편의 얼굴 옆 검버섯색이 분명히 옅어졌고 한 달이 지나자 거칠고 진한 부분이 부드럽고 연해진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사용법: 피부과 전문의의 권장 루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송골송골 맺힌 슈가 스팟 바나나를 사용합니다. 이 시점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을 검버섯 부위에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5에서 10분간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아기 피부 다루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문지른 후엔 15분간 그대로 두어 유효 성분이 피부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군 뒤 올리브 오일 한 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피부에 지그시 눌러 바릅니다. 껍질로 각질을 정리한 후 천연 보호막을 씌워주는 효과입니다. 이 루틴을 주 4에서 5회 저녁에 꾸준히 반복하시면 2에서 4주 안에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레르기 테스트 필수. 처음에는 팔 안쪽 살에 소량 발라 24시간 반응을 확인하세요.
재사용 금지. 이미 한 번 쓴 껍질은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절대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색에 문지르지 마세요. 자극이 되면 오히려 검버섯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왜 지금 주목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복잡한 해답만을 쫓았습니다. 비싼 화장품, 고가의 시술, 어려운 전문 용어들 속에서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잊고 살았죠. 그러나 자연은 늘 정직하고 단순합니다. 바나나 껍질처럼 매일 곁에 있었지만 몰랐던 재료 속에 진짜 효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저녁 드실 바나나 껍질을 버리기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껍질이 내 피부에 가장 소중한 보약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직접 실천해 보신 여러분의 피부가 말해줄 것입니다. 피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성 들인 노력에 반드시 반응합니다. 3. 녹두팩. 조선 왕실의 천연 스케일링. 할머니들의 미신이 아닙니다. 동의보감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검버섯과 기미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그러나 너무나도 친숙해서 그 가치를 간과했던 녹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 또 그 어머니께서 녹두를 곱게 갈아 얼굴에 바르시던 모습. 그 시절에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라며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의보감에도 녹두는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고 피부를 맑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피부 미용을 위해 사용하던 과학과 전통이 만난 천연 스킨케어 재료인 것이죠. 녹두 속 숨은 보물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녹두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포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인삼에도 들어있으며 노폐물 제거에 뛰어난 세정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피부 위에 쌓아가는 미세먼지, 피지, 각질, 이러한 찌꺼기들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것이 바로 녹두입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피부 진정 효과, 그리고 미백 작용을 담당합니다. 색소 침착으로 인한 칙칙한 피부톤을 맑고 깨끗하게 정돈해주며 피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붉은기, 거뭇한 흔적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녹두팩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녹두팩 제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세 분말 녹두가루 2스푼을 준비합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곱게 간 분말을 사용하세요. 여기에 우유나 생수 1스푼을 넣고 잘 섞습니다. 지성 피부는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도 좋습니다. 꿀 반 스푼을 첨가하면 보습력과 영양이 강화됩니다. 부드럽게 혼합한 팩을 얼굴이나 손등의 검버섯 부위에 도포하세요. 15에서 2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건성 피부라면 10분 정도만 바르시고 꿀을 조금 더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2회 정도 꾸준히 반복해주세요. 주의사항, 이런 점은 꼭 지켜주세요. 미세 분말 녹두를 사용해야 합니다. 거친 입자는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줄 수 있으니 피하세요. 처음 사용하실 땐 팔 안쪽이나 턱 밑에 5분 정도 소량 테스트해보세요. 간혹 민감한 피부는 붉어지거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이신 분은 너무 오래 두지 말고 보습 성분꿀이나 오일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여러분, 피부는 매일매일 우리가 쌓아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값비싼 시술이나 외국산 화장품도 좋지만 때론 조선의 지혜, 우리 몸에 익숙한 식재료들이 더 깊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녹두팩은 단지 예쁜 피부를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피부 속 독소를 비우고 순하게 정화시키는 자연의 정화법입니다.
오늘 저녁 찬장에 잠들어 있는 녹두 한 봉지로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피부는 정직하게 그 노력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4. 시금치 먹는 자외선 차단제. 외부 차단보다 내부 방패가 더 강력합니다. 검버섯과 기미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분들이 바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피부는 먹는 것에 따라 반응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아무리 발라도 피부 세포 자체가 자외선에 취약한 구조라면 결국은 손상되고 색소가 침착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에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먹는 자외선 차단제, 바로 시금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먼저 자외선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UVA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콜라겐을 파괴하고 검버섯과 주름을 유발합니다. UVB 피부 표면에 작용해 화상, 염증, 색소 침착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자외선에 노출됩니다. 비 오는 날, 흐린 날, 심지어 유리창 너머로도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진짜로 지키려면 외부 차단과 함께 내부 방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금치가 왜 내부 자외선 차단제인가? 시금치에는 두 가지 핵심 성분이 풍부합니다. 바로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입니다. 1. 루테인.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자외선으로 인한 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피부 보호에도 효과가 매우 큽니다. 피부가 자외선에 의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세포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2. 베타카로틴. 몸 안에서 비타민 어로 전환되어 피부 재생과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피부를 탄탄하게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생기는 멜라닌 생성을 차단해줍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피부는 마치 안에서부터 단단한 방패를 장착한 듯한 상태가 됩니다. 바르는 차단제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방어 시스템이 구축되는 셈이지요. 섭취법 효과를 제대로 보는 조리 요령. 그렇다면 시금치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살짝 데치기. 시금치를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30초간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색과 영양을 유지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 등 수용성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30초가 가장 적절합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하기. 시금치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기름에 녹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 나물로 무쳐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순하게 말해 기름 없이는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효과 상승. 시금치의 루테인 당근의 베타카로틴 조합은 흡수율을 최대 200까지 높여줍니다. 시금치 나물에 당근채를 살짝 볶아 곁들이거나 시금치 샐러드에 생당근을 곁들여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지키신다면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를 잊으셔도 좋을 정도로 피부가 안에서부터 지켜집니다. 주의사항. 모두에게 맞는 음식은 아닙니다. 심장 질환이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름 없이 드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름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좋은 기름과 함께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시금치는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피부 방패의 능력은 흔하지 않습니다. 매일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도 중요하지만 매일 먹는 식단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피부의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당근채 하나 더 추가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오늘 드시는 한 끼가 한 달 후 거울 속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5. 자외선 차단 가장 강력한 예방약.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니라 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선크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화장품이 아니라 밥입니다. 그만큼 자외선은 피부 노화와 색소 질환의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검버섯, 기미, 주름, 심지어 피부암까지 대부분이 바로 이 자외선 UV 때문에 생깁니다. 자외선의 종류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나뉩니다. UVA 자외선 A, 피부의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탄력을 떨어뜨리고 색소 침착을 유발합니다. 기미, 검버섯, 잔주름은 대부분 이 UVA의 영향입니다. UVB 자외선 B, 피부 표면에 강하게 작용하여 화상, 홍조,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름철 피부가 붉어지고 따갑게 느껴지는 것은 UVB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외선들이 맑은 날뿐 아니라 흐린 날, 비 오는 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리창도 통과합니다. 실내에 있어도 차량 운전 중에도 자외선은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자외선 차단은 날씨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입니다. 선크림, 이렇게 바르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바르시긴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침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기. 선크림은 기초 화장품 선크림 메이크업 순서로 발라야 합니다. 기초 스킨케어를 마친 뒤 500원 동전 크기 정도의 양을 얼굴 전체에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목, 귀, 손등까지 꼼꼼히 도포해야 합니다. 검버섯은 손등과 광대, 목에도 잘 생깁니다. 2. 외출 20분 전 미리 바르기. 선크림은 피부에 흡수되어 보호막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외출 20분 전에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랴부랴 현관 앞에서 바르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3. 두세 시간마다 재도포하기. 땀, 피지, 마찰로 인해 선크림의 차단막은 점점 약해집니다. 야외 활동 중이거나 장시간 외출 시에는 반드시 두세 시간 간격으로 다시 발라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4.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 선택.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물리적 차단제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드립니다. 이는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자외선을 피부 밖에서 반사해주는 원리로 작용하여 자극이 적습니다. 5. 작년 제품은 버리기. 선크림은 개봉 후 1년이 지나면 효과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깝다고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사용기한 지난 제품은 과감히 폐기하세요. 피부는 매일 먹는 습관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매일 양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선크림은 가끔만 바르시는 걸까요? 피부는 자외선 앞에서 하루라도 방심하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외선은 오늘도 피부 속에 손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예방약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선크림을 바르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화장이 아니라 내 피부를 위한 첫 끼 식사다. 6. 레몬 꿀팩. 이미 생긴 검버섯의 미백 효과. 순한 지우개 같은 작용으로 색소를 10개. 검버섯이 이미 피부에 올라온 분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검버섯은 옅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레몬 꿀팩입니다. 누구나 집에 있을 법한 재료지만 그 효과는 피부과에서도 주목할 만큼 뚜렷합니다. 레몬의 효능. 레몬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색소를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각질 제거 작용도 함께 이루어져 검버섯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의 역할. 하지만 레몬만으로는 자극이 생길 수 있기에 저는 꼭 꿀을 함께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꿀은 보습과 항염작용을 하며 레몬의 산성 자극을 완화시켜줍니다. 즉, 피부에 순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사용법. 레몬즙 1티스푼, 꿀 1티스푼, 밀가루 약간을 섞어 팩 형태로 만듭니다. 팩 전에 따뜻한 스팀 타월로 3분간 모공을 열어주면 흡수력이 올라갑니다. 혼합물을 검버섯 부위에 부드럽게 도포하고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위해 순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마무리해주세요. 주의사항.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레몬의 성분은 자외선에 반응하여 색소 침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용 전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세요. 팔 안쪽에 소량 도포 후 하루 동안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은 레몬즙을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사용 빈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레몬 꿀팩은 강한 것이 아니라 순한 지우개 같은 방식으로 피부에 작용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크지 않지만 일주일에 2, 3회 꾸준히 반복하면 분명히 달라진 얼굴빛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듯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정성 들인 실천이 결국 피부에 반영됩니다. 나이 때문에, 이미 생긴 검버섯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웃음과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진짜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